우리는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마주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묘하게도 인류는 언제나 자신의 종말을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시각화하곤 합니다. 지금 눈을 감고 당신의 삶이 완전히 끝난 직후의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무엇이 보입니까? 끝없이 펼쳐진 칠흑 같은 어둠, 귀가 먹먹해지는 영원한 정적, 그리고 거대한 우주 공간 속에 홀로 버려진 듯한 완벽한 무의 상태가 머릿속에 그려질 것입니다. 마치 영화관 객석에 홀로 앉아 텅 빈 스크린을 바라보듯 우리는 죽음이라는 상태를 외부의 관찰자 시점에서 정밀하게 조립해냅니다. 하지만 위대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의 노적 쇼진직이 스손을 빌려 이 장면을 들여다보는 순간 우리는 인류가 가진 가장 치명적이고도 부끄러운 인지적 오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거대하고 쓸쓸한 어둠의 시나리오에는 아주 모순적인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그 텅 빈 무의 상태를 겪고 느끼고 아무것도 없음을 알아채기 위해 당신이라는 주관적 관찰자가 여전히 그 자리에 유령처럼 남아 서성이고 있다는 전제입니다. 당신이 칠흑 같은 암흑을 인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여전히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숨이 막힐 듯한 고요함을 느끼고 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무언가를 경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전제는 물리학적으로 그리고 뇌과학적으로 완벽하게 틀렸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고뇌만다워 경험한다는 것은 도대체 물리적으로 어떤 사건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지금 이 정교한 다큐멘터리의 내레이션을 듣고 화면의 시각적 자극을 받아들이는 순간에도 당신의 두개골 안쪽에 자리 잡은 약 860억 개의 뉴런들은 그야말로 통제된 북축처럼 쉼없이 불꽃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전기 신호가 시냅스를 타고 초속 수십 미터의 속도로 질주하며 거대한 정보의 패턴들을 정밀하게 유지하고 있죠. 물리학의 관점에서 인간의 의식과 자각은 신체와 분리되어 허공을 떠도는 초자연적인 영혼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라는 극도로 복잡하고 정교한 물리적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연산해내는 일종의 거대한 계산적 상태이자 물질의 상호작용 그 자체입니다. 만약 이 역동적인 물리적 엔진의 전원이 단 1m초 만에 영원히 꺼져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화에서처럼 장엄한 음악이 흐르거나 영혼이 육체를 이탈하는 화려한 현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고요하고 절대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경험을 가공하는 능력 자체가 우주에서 소멸하는 것입니다. 관찰할 수 있는 도구가 완전히 파괴되었는데 그 도구가 만들어내던 관찰의 결과물이 유지될 리 만무합니다. 결국 당신은 죽어 있음이라는 상태를 절대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죽음은 결코 당신에게 느껴지는 사건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완전히 뒤바뀌어야 합니다. 진짜 핵심은 죽음의 느낌이 어떨까가 아니라 무언가를 느낄 수 있는 주체가 영원히 증발했을 때의 우주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는 것입니다. 이 우주적 수수께끼의 이면에는 리처드 파인만이 양자역학을 통해 증명하고자 했던 현실의 가공성과 시간의 착각이라는 더 거대한 시면이 숨어 있습니다. 리처드 파인만은 생전에 우리가 마주하는 일상적인 스릴라고 인가리, 현실이 우주의 날 것 그대로 존재하는 절대적 진실이 아니라는 점을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뇌는 눈과 귀, 피부를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가공되지 않은 혼돈의 데이터들을 수집한 뒤 이를 보기 좋게 편집하여 인간용 인터페이스로 조립해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시간의 흐름, 공간의 부피감, 심지어 내가 지금 여기 살아 숨쉬고 있다는 강렬한 존재감조차도 실제로는 내가 눈물겹게 연산해낸 고도의 시뮬레이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죽고 나면 암흑 속에서 영원히 갇히는 거야 라고 쉽게 뱉는 말은 물리학적으로 심각한 어불성설입니다. 그 암흑의 공간을 인지할 스크린 자체가 부서졌는데 어떻게 암흑을 배달받을 수 있겠습니까? 뇌의 연산 기능이 완전히 정지하는 순간 세상을 바라보던 주관적 좌표축, 즉 시점 자체가 우주에서 완전히 증발해버립니다. 관점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 무시무시한 사실조차 알아차릴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 스르륵 잠에 빠져드는 감각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혹은 길을 걷다 일시적으로 혈류가 차단되어 기절하는 상태와도 완벽하게 궤를 달리합니다.
수면이나 기절은 뇌라는 생물학적 컴퓨터가 일시적으로 저전력 모드에 진입했거나 잠시 대기 상태로 전환된 것뿐입니다. 시스템을 다시 부팅하고 기억의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 물리적 잠재력이 살아 숨쉬고 있죠. 하지만 죽음은 다릅니다. 경험을 생산해 내는 공장 자체가 영원히 철거되는 사건입니다. 리처드 파인만이 시스템의 도달 가능성을 연구할 때 지적했듯 물리적 시스템은 어느 날 갑자기 스스로에게 나 이제부터 멈출 것이다라고 선언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은 그저 자신이 계속해서 구동하기 위해 필요한 연력학적 조건과 정보적 조건이 더 이상 충족되지 않는 임계점에 조용히 그리고 무심하게 도달할 뿐입니다. 따라서 오직 당신의 1인칭 시점에서만 이 현상을 재정의한다면 당신의 경험은 죽음이라는 미지의 방을 향해 걸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주관적 우주는 그 어떤 경계선도 마지막 안내 메시지도 없이 그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뼈대는 바로 연속성의 사슬입니다. 매 순간의 자각은 바로 앞선 순간이 바통을 넘겨주며 정보의 불꽃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비로소 존재합니다. 어제의 기억이 오늘의 나로 부드럽게 흐르고 지금 이 순간이 째깍거리며 다음 순간으로 넘어가는 이 자연스러운 흐름은 인간에게 늘 그 다음이 존재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이 단단해 보이는 연속성의 사슬은 오로지 뇌가 쉬지 않고 에너지를 소모하며 정보 패턴을 업데이트해 줄 때만 유지되는 조건부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 사슬이 단칼에 끊어지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슬로우 모션처럼 천천히 단절되는 것도 아니며 당신이 팝콘을 먹으며 영화를 관람하듯 아늑하게 구경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닙니다. 그저 찰나의 정보의 업데이트가 멈추는 상황입니다. 이때 컴퓨터 모니터에 시스템이 종료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듯 아, 내가 지금 막 죽었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는 명확한 인식의 경계선은 물리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죽은 그 순간 직후에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그 다음 순간의 자각이 반드시 필요한데 물리학적으로 그 다음 순간은 영원히 배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리처드 파인만이 양자역학에서 파동 함수의 붕괴와 확률적 상태를 다루던 거시적 통찰과 완벽하게 궤를 같이 합니다. 우리 인간의 시간 왜곡인지는 철저하게 인과율의 사슬 안에서만 작동합니다. 사건의 전과 후를 나누는 것은 인간의 뇌가 가진 뿌리 깊은 본능이지만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케이스에서는 오직 이 점만 존재할 뿐 당신이 주관적으로 겪어낼 수 있는 이후란 애초에 성립 불가능한 수학적 공집합입니다. 당신의 시점에서는 삶이 스르륵 죽음으로 모양을 바꾸며 이행하는 단계적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새로운 현재를 찍어내던 뇌라는 물리적 공장이 가동을 멈춘 것. 그것이 전말의 전부입니다. 결국 당신이 인지할 수 있는 당신 인생의 마지막 순간은 평소에 지하철을 기다리거나 커피를 마시던 수많은 평범한 일상의 질찰나들과 의욕적으로 완벽하게 똑같을 것입니다. 거대하고 웅장한 종말의 서사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관적 관점이 완벽하게 마침표를 찍은 그 칠라의 순간, 당신을 제외한 광활한 외부 우주의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철저하게 나라는 개인의 우주는 마지막 신경 신호와 함께 거대한 종막을 고하지만 차가운 물리학 법칙이 지배하는 객관적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누군가의 세상이 끝났다는 그 대단하고 특별한 이벤트는 아예 일어난 적조차 없는 일입니다. 지구가 슬픔에 잠겨 자전을 멈추지도 않으며 우주 공간을 흐르는 거대한 시간의 축이 단 1초도 얼어붙지 않습니다. 냉정한 현실 세계는 방금 무슨 엄청난 파멸이 일어났는지조차 눈치채지 못한 채 굴러갑니다. 밤하늘의 항성들은 여전히 수소 핵 융합을 일으키며 뜨겁게 불타오르고 행성들은 케플러의 법칙에 따라 태양 주위를 묵묵히 공전합니다. 차가운 도심 속 수많은 인파는 내일의 주가를 걱정하고 저녁 메뉴를 고민하며 무심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한데 당신의 고귀한 의식과 자각, 감정의 폭풍을 단단하게 떠받치고 있던 물리적 시스템인 육체는 이제 우주가 엔트로피 법칙에 따라 전개해 나가는 거대한 물질 순환의 과정 속으로 부드럽게 녹아들어갑니다. 이 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은 완벽하게 뒤집힙니다.
죽음이라는 현상을 바라보는 상반된 두 가지의 길이 완전히 분리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내면에서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보는 주관적 경로이며 다른 하나는 밖에서 인간이라는 물리계를 바라보는 객관적 경로입니다. 내면의 시선으로 보면 내 삶에는 그 다음이라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부 물리 법칙의 시선으로 보면 세상에는 오직 당신이 배제된 채 끝없이 이어지는 그 다음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우주는 그 이전에 존재했던 모든 원자와 에너지를 짊어진 채 앞으로 나아갑니다. 리처드 파인만은 주관적인 인간의 경험과 차가운 물리학적 세계를 억지로 떼어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두 가지가 결국 하나의 거대한 우주적 시스템 안에서 작동하는 부품들이며 동일한 물리적 과정을 그저 서로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 시선일 뿐이라고 믿었습니다. 당신의 뇌세포가 기능을 멈추면 신호의 패턴은 끝이 나지만 그 패턴을 구성하던 원자와 에너지는 우주 밖으로 단 1mg도 단 1줄도 증발하지 않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과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따라 형태를 바꿀 뿐입니다. 그러나 가장 냉혹한 열쇠는 이 광활한 물질의 순환 과정 속에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의 1인칭 관점이 탑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온 세상이 미래를 향해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주관적 시계는 그 흐름을 따라갈 물리적 매개체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지배적이고 확고한 감각은 바로 시간이 1초씩 딱딱 끊어지며 미래를 향해 전진하고 있다는 흐름의 연속성입니다. 조금 뒤면 버스가 오겠지, 내일은 주말이지와 같이 다가올 무언가를 예측하는 감각은 인간 실존의 밑바탕입니다. 그러나 리처드 파인만과 현대 우주론이 도달한 결론에 따르면 우주 공간 자체에 째깍거리며 흘러가는 절대적인 아날로그 시계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피부로 느끼는 이 감각은 철저하게 당신의 뇌가 생존을 위해 막대한 에너지를 짜내어 실시간으로 렌더링해내고 있는 고도의 가상현실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다큐멘터리의 서사를 따라오며 시간이 흐른다고 믿는 진짜 이유는 당신의 신경계가 1초에도 수십 번씩 과거의 기억 데이터를 소환하고 현재 입력되는 시청각 신호를 처리하며 동시에 1초 뒤에 벌어질 우주의 상태를 끊임없이 예측 연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숨 막히도록 바쁜 새로 고침의 연속 작업이 당신에게 시간의 흐름이라는 정교한 착각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쁜 렌더링 작업이 완전히 정지된다면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당신의 관점에서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성립 불가능해집니다. 사건의 앞뒤 순서도 없고 A 상태에서 B 상태로의 전이도 없으며 지루한 대기 시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물리계의 변화가 없다면 시간을 측정할 방법이 없다는 파인만의 연력학적 통찰과 일치합니다. 변화를 인지해줄 주관적 계가 사라졌으므로 영원히 끝나지 않는 긴 시간 속에 갇혀 영원히 지루해하거나 평온해하는 사후의 영원성이란 개념은 완벽한 언어적 오류입니다. 영원이라는 단어가 유효하려면 그 기나긴 무한의 시간을 견디거나 즐길 무하려이지. 누군가가 그 좌표에 여전히 서 있어야 합니다. 관찰자가 사라진 영혼은 아무 쓸모없는 기호에 불과합니다. 결국 당신 앞에는 길고 긴 어둠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찬란하게 타오르던 삶의 마지막 찰나만이 유일한 물리적 진실로 남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다큐멘터리가 숨겨온 가장 거대하고도 충격적인 철학적 진실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은 평생을 살아가고 우주가 파멸하는 순간이 올지라도 죽어있는 상태라는 가상의 목적지에 결코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처음 이카리에스 문장을 접하면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겠지만 파인만이 강조했던 전제 조건의 껍데기 벗기기를 적용하면 명확해집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죽음이라는 것을 내가 언젠가 가방을 들고 문을 열어 도착하게 될 어떤 새로운 영토나 이벤트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경험하고 도착을 인지하는 행위 자체가 100% 정상 구동되는 물리적 신경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면 죽음은 내면에서 주관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지형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 꺼진 어두운 창고 방에 발을 들이는 감각이 아니며 내일 아침 눈을 뜰 수 있는 일요일 아침의 깊은 단잠과도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수면에는 깨어남의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지만 물리적 파멸인 죽음에는 정보의 복구 가능성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즉 죽음은 삶이라는 경험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대체하는 새로운 형태의 어두운 경험이 아니라 경험할 수 있는 확률과 가능성 자체가 우주에서 영원히 영으로 수렴하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가고 있다는 치, 나 드디어 죽음에 도착했구나 라고 인지하는 그 단 한순간의 찰나에도 평생 도달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오직 두 발로 대지를 딛고 서서 온갖 감정의 스펙트럼을 느끼며 세상과 부딪히는 오직 살아 숨쉬는 순간들의 격자 내부에만 영원히 시가이다 갇혀서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다가 그 사슬이 아무런 내면의 경고음도 없이 조용히 마무리를 짓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당신이 이 광활한 시공간 속에서 맞이하게 될 진짜 마지막 장면은 거창한 종말의 계시가 아니라 내일은 무엇을 할까라는 지극히 평범하고 사소한 일상적 사유의 파편일 것입니다. 그 다음 생각이 이어지지 않았을 뿐 당신은 그 순간에도 완벽하게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죽어 있는 상태를 주관적으로 단 1초도 겪을 수 없는 운명이라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최종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 차갑고 냉정한 물리학적 통찰은 인간 실존의 가치를 허무주의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우리의 영혼을 해방시킵니다. 인류를 괴롭혀온 종말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 저 어두운 골목 끝에서 나를 집어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기다리는 섬뜩한 공허함 같은 것은 애초에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환상임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마주할 수 있는 우주는 오직 당신이 살아있는 우주뿐입니다. 파인만의 눈으로 바라본 현실 속에서 당신에게 허락된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진실은 오직 하나, 바로 지금 이 순간 작동하고 있는 자각 딱 하나뿐입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가 버려 뇌세포의 시냅스 사이에 기록된 불완전한 아날로그 데이터일 뿐이며 미래는 오지 않은 불확실성에 대해 뇌가 미리 돌려보는 추상적인 시뮬레이션의 가상 이미지일 뿐이지요. 진짜로 맥박치며 존재하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신경망을 타고 흐르는 전기, 신호의 현재 상태 그 자체입니다. 오늘 저녁 마주할 사소한 식사의 즐거움, 소중한 사람과 나누는 대화의 찰나, 그리고 내가 살아있음을 깨닫는 이 경이로운 순간들은 언젠가 다가올 공포스러운 죽음의 경험을 향해 바쳐지는 소모품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그 자체로 우주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실존의 테두리이자 전부입니다. 삶의 사슬이 완전히 멈추는 날, 그것이 멈췄다는 사실에 슬퍼하거나 고통스러워할 당신은 그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죽음이라는 물리적 무가 아니라 오직 명확하게 허락된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완전하게 감각하지 못하는 불감증일 것입니다. 경험의 엔진이 꺼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오직 더 많은 삶의 순간들 뿐이라는 위대한 진실을 명심하십시오. 당신은 결코 죽음을 느끼지 못할 것이며 그렇기에 당신의 우주로는 영원히 삶으로만 가득 차 보낸 있습니다.